Hi, hello, nice to meet you. 네, 우간다어를 굳이 안 해도 되겠더라고. 우간다 친구들도 이 정도 말은 알 것 같아서. 해주세요. 올리오티야? 자, 우리 오늘은 그 2차 함수 부분을 공부를 할 차례죠. 여러분들이 함수는 9면이죠, 그렇죠? 앞서서 무슨 함수를 공부했어요? 1차 함수. 1차 함수가 어렵게, 2차 함수가 어렵게?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1차 함수는 그냥 직선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좀 단순하게 생긴 반면 뭔가 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여러 개를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림이 있을 수는 있겠죠. 양도 좀 더 방대하긴 합니다. 1차 함수 파트가.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라는 것까지 하나의 대단원으로 웃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이 좀 더 많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근데 2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조금 뭔가 직선의 모양은 아니고 곡선의 모양이다 보니까 처음 접할 때 약간 갸우뚱하실 수는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만 지나가고 나면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한 요 정도쯤의 내용까지만 이해를 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딱히 걸릴 거 없습니다. 그게 사실상 2차 함수의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그렇게 뭔가 방대하지는 않다. 일찍 끝날 겁니다. 라는 말을 절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죠. 자, 아무튼 2차 함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항상 강조하듯이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정식을 푸는 거,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방정식이 뭔지를 아는 거. 당연히 2차 함수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그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건 아니지만 함수가 뭔지를 아는 것, 2차 함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더욱더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었죠. 함수가 뭡니까? x가 하나 있을 때 나머지 y가 딱 정해지는. 네, 우리가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 그걸 보통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x 하나가 정해짐에 따라서 이 x는 내가 정하는 거죠. x는 내가 정하는 거야. 근데 그 관계에 의해서 y가 단 하나가 결정되는 그런 대응 관계만을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x의 약수 y, 그럼 x 하나의 y가 대응이 되긴 해. 여러 개가 대응돼서 문제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건 함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x랑 y 사이에 대응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나 그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제 x의 배수 y 뭐 이런 것들도 역시 함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x의 2배 더하기 1, x의 2배 더하기 1 y라고 한다면 그럼 그거는 x 하나 딱 정해주면 y 하나가 딱 결정되는 그런 1대1 관계가 성립되니까 그건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럼 2차 함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1차 함수를 어떻게 정의 내렸어? y는 x에 대한 1차식이라는 형태로 정의를 내렸으니까 2차 함수도 어떻게 정의가 되겠습니까? y는 x에 대한 2차식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지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2차 함수의 정의를 공부했어. 그럼 문제로 뭐가 출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공부할 때 이 정도의 레벨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면 안 돼. 나는 이제 공부를 할 뿐, 끄덕끄덕을 할 뿐, 이해를 할 뿐, 문제가 내어지면 그냥 문제를 풀 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 얘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럼 당연히 이런 식으로 또 치고 들어가겠네? 라는 미리 예상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상황도 2차 함수의 정의를 알려줬어? 그럼 2차 함수인 것과 아닌 거 구분시키겠네. 이 생각이 바로 들어야 돼. 그 생각이 바로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124페이지 개념 1, 2차 함수. 당연히 정의가 나오죠, 그렇죠? 그 밑에 개념 코코를 한번 보십시오. 2차 함수인 것에 동그라미 표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 2차 함수인 것을 골라라. 뭐 이런 것들. 예상이 되어야 돼. 이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하여야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포커스를 강하게 두고 공부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y는 x에 대한 2차식의 형태, 그럼 이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형태로 생겼을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 a라는 것은 멀쩡히 살아있어야 이게 2차식이 될 테니까 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될 것이고, b랑 c는 뭐 사실 뭐가 되든 크게 상관은 없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y는 x제곱,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뭐 이런 것들,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까지만 끝나도 역시 다 2차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결국 중요한 건 누구니까? 얘네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2차 함수인 것과 아닌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 뒤에 플러스 3x제곱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 이차함수야 아니야? 아니겠죠. 얘네들이 서로 짝짝 하면서 없어지잖아. 4x만 덩그러니 나와 있는데 이거 역시 어떻게 이차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상해보고 풀어보고 결국 이제 백지 테스트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차함수에 대해서 정의 공부를 해봤고요. 밑에 개념 꼭 슬쩍 한번 볼까요? 자, 1번 이거 이차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이차항 있네 하면서 이차함수라고 얘기하면 그냥 안 되죠. 네. y는 x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2차 함수였다. 근데 얘는 지금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가 아니다. 그럼 얘는 뭐야? 이름이 뭐야? 2차 방정식. 자, 두 번째 y는 2x 빼기 1. 이건 뭐야? 이거 1차 함수지. 2차항이 없잖아. y는 x제곱 마이너스 6. 이거 뭐 1차항이 없다고 해가지고 막 2차 함수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y는 5 마이너스 3x 플러스 x제곱. 순서 바뀌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다. 밑에 있는 거 이제 그 주어진 상황을 식으로 나타내는 거 이런 것 정도쯤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당연히 그 밑에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은 다 잘 알 수 있겠죠. 네, 높아심에 하는 얘기인데 함수값 이건 아까 공통수학 들으신 분들은 뭐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함수값이라는 게 뭐야? 함수값 함수의 값이란 소리야. 함수의 값. 자, 그러면 x랑 y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x는 포지션이 어때요? 내가 정해주는 겁니까? 정해지는 겁니까? 정해주는 거잖아. 이건 내가 마음대로 설정하는 거야. 1을 넣을지 뭐 10을 넣을지 100만을 넣을지 이런 것들은 내가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x라는 것은 이 함수랑은 관련이 있어 없어? 이 x는 함수랑 관련이 없는 거야. 내가 정해주는 이 값은 이 함수랑은 일단 관련이 없어요. 이 함수에 들어갈 예정이 내린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y의 값은 어때요? 이 x가 이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아이잖아. 대응이 되는 아이라고. 이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나에게 선택지가 없어요. 내가 y를 결정할 수 있는 어느 권한도 없단 말이야. 오직 이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어? 이 함수에게만 있는 거야. 그럼 당연하게도 함수 값이라는 것은 x 값을 말하겠어? y 값을 말하겠어? 당연히 y 값이고.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 거지, 그렇지? 왜?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 값, 그것이 바로 함수 값인데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 값은 y 값이니까 함수 값을 가지고 x 값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건 이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50%의 확률로 그냥 찍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값이라는 건 y값을 뜻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는 물어볼 수 있어도 뭐 y가 3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냐? 뭐 이런 질문 따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높아심에 한번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1참수를 공부하면서 다 이미 공부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볼 건데요. 아까는 이제 2차 함수의 정의, 지금부터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자, 그럼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기 이전에 난 뭘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프가 뭐냐를 질문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지 테스트에 이런 것들도 적혔으면 너무나 좋겠지, 그치? 그래프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 스텝으로 좀 거쳐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일단 뒤죽박죽 섞여 난리가 났어 정말. 자, 일단 첫 번째 그래프라는 것은요,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그래프야. 두 문자 사이의 관계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x의 2배 y, 그럼 뭐 y는 2x. 식으로 표현한 거야. 이건 대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두 문자 사이의 관계를 대수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이게 그래프야.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일단 얘가 먼저 나와야죠. 누구를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주어가 먼저 나와야죠.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요.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걸 글자를 외우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이렇게 상황을 내가 먼저 상상하고, 이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 내가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래프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있으면 이걸 그냥 말로 풀어 설명하면 돼.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표현하여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한 거. 적어.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표현하여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합니다. 다 외우셨습니까? 다 외우셨습니까? 자 이제 눈을 감아 읊어본다. 시작. 두 문자 사이에 오케이. 여기서 막 설마 하면서 묻어간 새끼 어떻게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 눈 떠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그래프의 정의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 이 2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들의 그래프를 전부 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들의 그래프를.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혹시 지수 함수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지수 함수 못 들어봤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오 신기해. 왜? 뭘 이용해서? 그래프의 정의를 이용해서. 자 지수 함수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y는 2의 x제곱. 지수의 문자가 올라가 있다 해서 이름이 지수 함수예요. 참 네이밍 단순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사람 손. 그릴 수 있어. 여러분들 다 손 들어야 돼. 나 이거 배운 적 없는데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뭐만 하면 돼. 이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만 나타내고 좌표평면 위에다 점을 찍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자 순서상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자 일단 x가 얼마일 때 좀 덤벼볼 수 있어? 1 그래. 그럼 x가 1일 때 y 값은 얼마야? 그래. 또 x가 얼마일 때? 2일 때 y 값은 얼마야? 4.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3일 때 y 값은 얼마야? 8. 그래요. 이런 것들 말이야. 이런 것들 그냥 점치고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그때 슬쩍 너네들한테 이런 거 한 번 알려준 적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하면은 이거 얼마야? 2의 네 제곱이었었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었냐면 얘는 2의 5제곱을 2의 세제곱으로 나눠주는 건데 2 곱하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3개 없어져서 2개만 남아서 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지수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5에서 3을 뺀 것만큼이 이제 이것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2의 5제곱에서 2의 5제곱을 나눠주면 뭐가 되겠어? 2의 몇 제곱? 굳이 표현하자면 이 규칙대로 굳이 표현하자면 2의 몇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될까? 2의 0제곱. 그래요.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우리는 알잖아. 얼마라고? 1이라고. 자 x가 0일 때 y의 값은 얼마? 맞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배웁니다. 2의 0제곱, 3의 0제곱, 5의 0제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이라는 거.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야 되냐?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지수법칙 배웠을 때 배웠어도 충분해. 심지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2의 5제곱에서 2의 세제곱을 나누는 게 아니라 2의 5제곱에서 2의 8제곱을 나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같은 규칙을 적용시킨다면 2의 몇 제곱이라고 쓰면 괜찮겠어?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같은 규칙을 따라가자고. 같은 규칙을 우리 항상 여기에서 요거 나눌 때 얘에서 얘 빼가지고 여기다 쓰기로 지수법칙에서 결정했잖아. 물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엄밀하게 따져봐야 돼.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해야 되는 미션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그것들은 다 차치하고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해보자고. 왜 그런지는 아직 생각하지 말고. 자 2의 5제곱에서 2의 8제곱을 나눠주면 얼마?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야. 자 근데 우리는 그 결과가 뭔지 알죠? 2의 생각해봐. 2의 5제곱에서 2의 8제곱을 나눴어. 그러면은 2의 세제곱 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는 건 2의 세제곱 분의 1입니다.
그걸 공부를 할 거야.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아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는 2의 1제곱 분의 1인 거야.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건 2의 제곱 분의 1인 거야. 2의 마이너스 세제곱. 2의 세제곱 분의 1인 거야. 그래 우리가 여기서 그런 것들만 추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얘는 2분의 1. 뭐 마이너스 2, 2의 제곱 분의 1. 즉 4분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3, 8분의 1 이런 것들을 다 점찍고 표현할 수 있다. 해보자. 자, x가 0일 때 y의 값은 얼마? 1. x가 2일 때 y의 값은 얼마? 2. x가 2일 때 y의 값은 얼마? 4.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은 얼마? 2분의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은 얼마? 4분의 1. x가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은 얼마? 8분의 1.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지수함수의 그래프야. 우리가 나중에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전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 찍어서 표현을 할 겁니다. 뭘 해서? 관계를 파악하고 순서상으로 표현하고 좌표평면에 점 찍어 표현하는 걸로. 이 세 개 스텝을 밟아가면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었던 그래프 이 정의가 나왔을 때 그걸 계속 강조시켰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6년 동안 써먹을 거니까. 다 이해되셨습니까? 응, 그래. 그런데 이제 나중에 좀 더 복잡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무식한 방법을 쓰기는 좀 어렵잖아, 그치? 엄청나게 괴상하게 생긴 함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0, 하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밤새죠.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게 뭐게? 예상해봐. 우리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등장한 게 있어요. 이 수학량이 다 연결이 된대. 이게. 한번 찍어봐. 그리는 건 일반화. 일반할 수는 없어요. 함수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순서상 두 개만. 너네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었던 단어. 수학에서 거의 뭐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발음 조심해야 돼.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학의 꽃. 수치기? 여러분들은 아직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미적분인가? 맞아, 미적분입니다. 미분이에요, 미분. 우리가 미분이라는 것이 바로 요 짓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이 이제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것은 왜 배워라고 하면은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프 잘 그리라고. 그래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웁니다. 이게 미분의 존재 의미이자 가치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슬슬 미분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함수들이 이제 생겨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미분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재밌겠지?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함수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말이야. 누가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대수 수업을 한 줄 알겠어. 자, 다시 꿈에서 깨서 3학년 1학기 과정으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함수 과정을 다룰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제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그려볼 건데 그때 우리가 하는 짓은 오직 단 하나, 점 찍어 표현하기입니다.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뭐부터 해야 돼? 아이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거 순서상 만들기부터 해야지.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순서상부터 먼저 구하면 되는 거야. 자, 한번 다 불러봐. x가 얼마일 때? 1. 그것보다는 0. 그렇지. 이것부터 먼저 얘기하시는 게 좋겠죠. x가 0일 때 y의 값은 0. 그래요. 이렇게 올빼미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x가 1일 때 y의 값은 1. 그래요. 자,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는 4. x가 3일 때 y는 9. 좋습니다. 자, 근데 너무 커지면 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좀 제한적이니까 조금 더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은 1. 좋아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값은 y는 4. 오케이. x가 마이너스 3일 때 값은 9. 좋습니다. 자, 왜요? 오케이.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현할 거야. x가 0일 때 y의 값은 얼마? 0.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 1. x가 2일 때는요? 4. x가 3일 때는요? 뭐 찍을 수가 없으니까 패스.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1.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요? 4.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요? 찍을 수 없으니까 패스. 그럼 결국 이제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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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어주면 이런 모양이면 안 떨어지겠죠. 좀 뭔가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좀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또 다시 이렇게 반등했다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근데 꼭 이렇게 점 제대로 찍어놓고서 또 한심한 짓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어 놓고서 자, 분명히야. 너네들 눈으로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좀 급하게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좀 만만하게 떨어지지 않아? 예. 근데 이 머릿속에 자꾸 그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직선인데 아이고 참 진짜 그럼 전 왜 찍었어요 그러면? 전 왜 찍은 거야? 전 찍었으면 존중을 해야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더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관보다. 아직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이 과정을 거쳐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당연히 뭘 시키겠어? 우린 지금 y는 ax제곱이라는 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뭐 시키게? 지금 내가 여기서 그린 거는 a가 1이라는 값일 때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 예상해봐. 내가 뭘 시킬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도 그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미션을 내가면서 공부를 하겠죠. 이 개수가 복잡할 때 복잡할 때라기보다는 그냥 A가 A. A가 달라졌을 때 A가 2일 때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 A가 3일 때는 어떻게 그려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땐, 마이너스 2일 땐, 마이너스 3일 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궁금해지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션을 내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총 4개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y는 x제곱, 그 다음 y는 2x제곱,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총 4개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이때 이 a의 값의 변화에 따라 이들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의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서 분석을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시작. 우간다 친구들도 렛츠 두 잇. 자 일단 일시정지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a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아마 끝났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y는 x제곱 그래프 그려보면은 0,0, 1,1, 2,4, 3,9 해서 약간 조금 이렇게 뭉툭한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 점 찍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자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됐었어요? 당연히 0,0 똑같이 나오죠. 1,2가 찍힙니다. 그 다음 2,8이 찍히죠. 아까는 2,4였는데 2,8이 찍히니까 더 위로 훅 하고 올라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점 찍는 건 여기도 역시 생략을 할게요. 아까 거보다는 좀 더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까 y는 x제곱보다 y는 2x제곱이 좀 더 어떤 것처럼 보입니까? 네, 뭐 좀 더 날씬해요, 뭐 좋아요, 뭐 그런 표현들 다 좋습니다. 좀 더 y축에 가까워졌어요, 좀 더 뾰족해졌어요, 뭐 이런 얘기들 다 좋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그려졌어요? 아래로 네, 여기는 이제 0,0 찍히고요, 1, 마이너스 1 찍혔죠, 2, 마이너스 4가 찍혔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대강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x제곱도 똑같았죠. x가 0일 때 y의 값은 여전히 0이었습니다. x가 1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었죠. x가 2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되었고요. 역시 아까 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조금 더 뾰족한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결국 동일한 x에 대해서 y 값은 부호만 다르다라는 것을 y는 2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x제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x에 대해서 y 값의 부호만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서로 간에 대칭성을 띠고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슬쩍 해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a의 값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a의 값이 양수일 때는 어떤 모양이에요? 뭔가 위로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느 쪽으로 볼록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보편적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a의 값이 음수일 때는 어떤 모양일까요? 위로 볼록한 모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의 값이 이제 양수일 때는 크기가 커질수록 a의 값이 음수일 때는 크기가 작아질수록, 즉 다시 말해서 a의 무엇이 크면 클수록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점점점 어떤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뾰족한 모양, 좀 좁아지는 모양, 좀 더 날씬한 모양, y축에 가까워지는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4개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 네, 원점을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원점이 그냥 일반적인 점은 아니고 그 모든 그래프들의 가장 최저점이나 가장 최고점을 뜻해요. 이걸 우리가 이차함수의 꼭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차함수의 꼭지점. 그래서 y는 ax제곱은 꼭지점들이 전부 다 몇 컴마 몇이다? 0,0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a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0,0을 꼭지점으로 갖는다라는 것과 그다음 a의 값에 따라서 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뾰족하다. a의 값이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a의 값이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면은 좋겠다. 이게 기본형의 그래프입니다. 다 스스로도 파악이 되셨죠? 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럼 우리 평행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할 것은 y는 ax제곱 더하기 q. 이때 이 a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q 좀 이상하게 생겼네. q. 이 q라는 아이에 대한 역할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예시를 들어서 좀 볼게요. y는 뭐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 그래프를 y는 x제곱이라는 녀석과 같이 비교하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우리가 다 그릴 수 있었어요. 당연히 y는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도 그릴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그래프의 정의를 바탕으로 그냥 수수상 만들어가지고 좌표평면 위에다 점 찍어서 그림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냥 얘만 가지고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얘와 뭔가 닮아 있으니까 그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쉽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갖고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얘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봅시다. 자, 얘 그래프를 그리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좌표평면 하나 쫙 그려놓고요. 뭐 수수상은 그냥 바로바로 만들어가면서 이 좌표평면 위에다 점 찍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자, y는 x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0일 때 y의 값은 0, 0,0 x가 1일 때 y의 값은 1, 1,1 x가 2일 때 y의 값은 4, 2,4에다가 점을 찍었습니다. 대충 한 요 정도까지만 찍을게요. 자, y는 x제곱 더하기 3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x가 0일 때 y의 값은 얼마입니까? 3. x가 1일 때 y의 값은 4. x가 2일 때 y의 값은 7.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전부 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지금 공통으로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데 얘만 지금 플러스 3이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3만큼 더 업 시켜가지고 답을 부르고 있죠. 그래서 x가 0일 때 y의 값은 0이었지만 얘는 3인 거고 x가 1일 때 y의 값은 얘는 1이었지만 얘는 4였던 거고 x가 2일 때 y의 값은 얘는 4였지만 얘는 7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점을 좌표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어 표현을 할 때를 보시면은 얘는 0,0에 찍혔지만 이 빨간색은 0,3에 찍힐 것이고 얘는 0,1에 찍혔지만 얘 빨간색은 0,4에 찍힐 것이고 그다음 얘는 2,4 이 4라는 곳에 찍혔지만 얘는 2,7이라는 곳에 점이 찍힐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역시나 얘네들을 쭉 다 이어보면은 이 검은색 그래프랑 마찬가지로 곡선의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 텐데 이 모양새 자체가 어때요? 모든 점들이 검은색보다 빨간색이 전부 다 위로 3칸만큼 올라가서 찍혀서 만들어지는 그래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의 입장으로 봤을 때 검은색 선보다 빨간색 선이 어떻게 그려진다? 위로 3칸만큼 들어 올려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에서 이 b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랑 완벽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x의 값이 똑같을 때 얘랑 얘에서 이 부분까지는 동일하지만 플러스 b가 있기 때문에 b만큼 더 업된 게 이 y 값으로 나타난다. 그게 좌표평면 위에 표현이 될 때는 y만큼 더 위로 b만큼 더 위로 올라간 곳에 점이 찍히다 보니까 모든 점들을 b만큼 올린다. 즉 그 선을 b만큼 올리겠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위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겠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봤었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부분 똑같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y의 값이 이 y의 값보다 언제나 3만큼 더 커. 즉 모든 점의 좌표가 x가 동일할 때 더 3만큼 올라간 곳에 점들이 찍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을 위로 3칸만큼 들어 올려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겠나 라고 해서 이 q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 b와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당연히 y는 2x제곱
y는 2x제곱 마이너스 5. 당연히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보다 어떻게 했어요? 아래로 5칸만큼 더 떨어져 있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겠죠, 그렇죠? 잠시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순식간에 개념 5입니다. 자, 이번 개념에서 볼 식은 y는 x-p의 제곱이라는 요 y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요 앞에 a라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요 y랑 y는 ax 제곱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y는 x 제곱, 그다음 y는 x-3의 제곱, 이렇게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x가 0일 때 y는 0, x가 1일 때 y는 1, x가 2일 때 y는 4 이렇게 점 찍어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내가 얘를 조금 의식하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좀 똑같이 따라하면서 좀 흉내내면서. 자,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타났었던 0의 제곱이라는 결과는 여기 x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 똑같이 나타납니까? 3을 대입해야 똑같이 나타나죠. 그럼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타났었던 그 결과는 여기 x에다가는 몇을 대입해야 나타납니까? 4를 대입해야 나타나죠. 입력하세요. 네, 계속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한 사람은 대답하면 안 돼. 저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결과는 여기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나타납니까? 5를 대입해야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내가 이 좌표 평면 위에다가 빨간색 펜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 함수 그래프를 빨간색 펜으로 그려볼게요. x가 0일 때 나타났었던 결과 0의 제곱은 x에다 3을 대입했을 때 나타나니까 아, 여기 0에서 나타났었던 그 이벤트는 여기는 3에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즉 3,0의 점을 꽝. 자,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타났었던 1의 제곱은 이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나타난다고? 네, 4. 3만큼 더 큰 4를 대입했을 때 나타난다. 즉 x가 4일 때 y 값은 1. 점 꽝. 자,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결과는 여기 x에다가 몇을 대입해? 5를 대입했을 때 나타나겠죠. 그래서 5,4의 꽝.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x에다가 10을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여기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나타나겠습니까? 13. 맞아요. 내가 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은 요 x에다가는 그것보다 3만큼 더 큰 것을 대입해야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3만큼 더 큰 것을 대입해야 나타난다라는 것은 더 3만큼 오른쪽으로 간 x를 대입해야 비로소 똑같은 y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마치 지금과 똑같이. 그래서 이 검은색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만 y는 x-3의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마치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하게 이동된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더라. 그렇게 보이더라. 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 x에 들어가는 것은 요 x에 들어가는 것보다 3만큼 더 큰 것이 들어가야 해서 그래서 3만큼 더 오른쪽에서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3만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는 사람, 아까 전에 이제 그 y는 x제곱 더하기 3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이동이야 라고 해놓고서 요거 가지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이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근데 틀려. 아! x는 반대, x는 반대. x는 반대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 이런 바보 멍청이가 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금붕어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과 마찬가지야.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 뭐가 반대였지? 안 헷갈리겠어 이게? 당연히 헷갈리지. 아, 뭐가 반대였지? 이거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이고 이게
이거 반대였어. 이거 y10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표현입니다. 이런 머저리가 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야 이해력, 판단력, 사고력이 길러지죠.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외우기만 하니까 암기력밖에 안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암기력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뭐 어떻게 다 외워요?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정교생의 이름 다 외워. 시간 1시간 줄게. 라고 했을 때 다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울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먹으면 대략 한 1,500명 정도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다 외워요 그거를? 못 외운다고. 인간의 이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그렇지만 이해를 한다면 그 정도쯤은 가능해.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 이해를 하세요. 이해. 마이너스 3 이건 반대야 반대. 이거 반대야. x축 방향으로 평이동하는 건 꼭 반대로 기억해야 돼. 하지마 그렇게. 그렇게 외워지는 거는 말리지 않겠어. 그렇지만 그렇게 외우려고 처음부터 시도하는 것은 금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한다. 3이 빠져 있잖아. 당연히 그럼 더 3만큼 큰 거를 집어넣어야 얘랑 같은 일이 발생하겠지. 안 그래요? 3만큼 더 큰 것을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3이 된 그 효과가 쌤쌤 되면서 이제 이 친구랑 똑같은 y값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큼 더 큰 것을 대입하다 보니까 더 오른쪽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y는 a 바로 x-p의 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 사이의 관계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 마이너스 p라는 것의 의미는 뭐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왜 p율이야? p만큼 평행이동. 근데 그걸 가지고 반대 이런 식으로 외우지는 말아라. 왜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해해. p만큼 빠졌으니까 p만큼 더 큰 것을 집어넣어야 똑같아지니까. p만큼 더 큰 것을 집어넣어야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p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섞어봅시다. y는 a 괄호 x-p의 제곱 더하기 q.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x축 방향으로는 p만큼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가 되겠죠. 누구를?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말이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y는 뭐 2 괄호 x-3의 제곱 더하기 5라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그럼 머릿속으로 상상이 돼야 돼. 아, 이 친구는 기본적인 형태. 누구? 일단 y는 무엇을? y는 2x 제곱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일단 그 그래프가 짠 하고 떠올라야 돼. 떠오릅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그림 그리라고 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상상됐어요? 네, 항상 머릿속으로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상상하는 연습하십시오. 자, 다시 얘는 뭐를 기본형으로 해서 y는 2x제곱.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그 시간 들이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었던 거야. 그것이 기본이니까. 그것이 되어야 오늘 수업을 이해하니까. 그래서 y는 2x제곱을 일단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뭐가 꼭지점이야? 0,0. 자, 이걸 얼마만큼 평이동시켜?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자, 그럼 꼭지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3,5. 그래서 꼭지점 좌표를 물어볼 때는 아, 요거를 말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같이 갖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념 6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천천히 넘겨가면서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일시 정리할게. 마녀 같은. 내가 그 성대모사 같은 거 잘하잖아. 성대모사. 돼지예요. 돼지? 비슷하잖아요? 소도 잘해, 소. 소 진짜야. 소가 무슨 뭐 이런 거 아니야. 이제 뭐야 뭐가 아니야. 또 궁금한 거 있어? 양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ax 제곱 더하기 무슨 소리야? y는 a 바로 x-p의 제곱 더하기 q라는 것이 어떤 그래프를 갖는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표준형. 이 표준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너 정말 학생의 표준 같다.
뭔가 좀 어깨 으슥하지 않아요? 내가 학생의 표준이라고? 약간 좀 모범, 표본, 표준 좋잖아. 뉘앙스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쵸? 근데 반대로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너 정말 일반적인 친구구나 뭔가 기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그 너를 겨냥한 건 아니야. 아니 그냥 보인 게 너야. 그러니까 야 너 좀 되게 일반적인 친구다. 이러면은 이 새끼가 하면서 좀 약간 멱살 잡을 것 같아. 그런 느낌 들죠? 그러니까 일반적이다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좀 긍정적인 뉘앙스는 아닌데 표준, 표본 뭐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표준형 하면은 약간 긍정적인 느낌. 뭔가 이게 이차함수 표준이 될 수 있는 형태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거의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일반형이 있어요. 일반형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냥 별 특색 없이 그냥 흐트러 놓은 거. 그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냥 이게 일반적이다 라고 해서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누구야? 여보세요? 네. 올리오키야? 오케이 됐어? 뭐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 그래서 일반형은 우리에게 친화적이야 아니 친화적이야? 친화적이니 친화적이지 않니? 안 그렇죠, 그렇죠? 표준형은요? 상당히 친화적이죠. 우리는 이 표준형만 딱 놓고 보면 그냥 그림 바로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일반형을 딱 놓고 보면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예상은 할 수 있어도 이게 막 구체적으로 막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해서는 아주 정교하게 판단을 하기는 좀 힘들어. 자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일반형을 딱 줘놓고서 그래프 그려봐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맞아 바꿔야지.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기 쉽다고 했죠.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는 그래프 그리기 어렵다고 했죠. 근데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는 이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런 형태로 제시를 딱 해놓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봐야 할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그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릴 때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 우리 그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꿀 때도 유리화라는 단어 썼었죠. 화가 될 화자입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만든다, 표준형으로 표현한다라고 해서 표준화라고 해요. 표준화를 시켜주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주 쉽고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럼 도대체가 이 표준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해봤어요. 어디에서 해봤냐면 그 2차 방정식 풀 때 있잖아. 완전 제곱꼴로 바꿔가지고 문제 풀던 그 추억이 여기서 또다시 새록새록 또 생겨납니다. 아까 그 형태가 표준형 형태가 완전 제곱 형태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것을 표준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요걸 가지고 완전 제곱꼴을 만들 겁니다. x제곱 플러스 이거 그냥 한 줄 안 쓸게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익숙해졌죠 이제? x 플러스 아니구나. 익숙해졌어 안 익숙해졌어 이거 뭐야 x 플러스 몇을 제곱해야 x제곱 플러스 4x가 만들어져? 그렇지 x 플러스 2라는 것을 제곱해야 만들어지죠. 항상 기억하세요. 2 곱하기 얘 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절반이 여기 써질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지, 그렇지? 2 곱하기 얘 해서 얘가 써지는 거니까 당연히 얘의 절반이 써질 수밖에 없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쓰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나는 원치 않는 애가 여기서 등장해 버렸어. 누구? 2의 제곱 4. 그러니까 빨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마이너스 4. 빨리 수습해야죠. 그 다음 플러스 5 해서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표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제곱꼴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던 그 추억이 뭔가 좀 새록새록 떠오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걸 볼게요. y는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 좀 협조적이지 않은 개수를 써봤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 이 친구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걸 만들기 전에 이 괄호하고 묶어준다. x제곱 플러스 2분의 3 x 마이너스 7 이렇게 말해. 그 다음 어떻게 해줘? 이 친구 만들어주면 돼. 이 괄호 x 플러스 뭐? 그렇지 4분의 3이라는 것을 제곱해서 만듭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린 4분의 3의 제곱인 16분의 9가 빼줘야 되죠? 마이너스 16분의 9 빼기 7 계산 짠 하면 되겠고 그렇죠? 표준형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여기서 y는 2x제곱이라는 것을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6분의 9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시켰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형태는 다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그래프 그리는 건 일도 아니다. 이해됐습니까? 나 살짝 잘 모르는 거 있다 하시는 거죠. 좀 헷갈린다. 없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슬쩍 이 타이밍에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 그럼 일반형은 진짜 짤데기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일반적이다라는 것이 형편없다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범해서 문제인 거지. 평범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는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반형에서 각각의 개수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x제곱 얘는 일단 표준형으로 바뀌는 그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 개수가 결국 뭘 지칭하겠어요? 기본형. 결국 누구를 평행이동하느냐. 걔는 절대 안 바뀌잖아. 막 2로 막 묶어놓고 난 다음에 그냥 2는 계속 고정되고 막 3으로 묶어놓고 3은 계속 고정되고 결국 이런 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x제곱의 개수 이 녀석은 얘의 폭을 결정합니다. 그럼 당연히 방향도 결정하겠죠. 이 x제곱의 개수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점점 이 x제곱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폭이 더 좁아질 것이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 x제곱의 개수는 뭘 뜻할 것이다? 방향과 폭을 결정할 것이다. 방향과 폭을 결정한다. 이해됐죠? 네, 좋아요. 이 녀석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조금 어려워. 자, 그래서 한번 표준화 과정을 살짝만 떠올릴게요. 표준화 과정을. 그럼 우리가 얘를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x 플러스 뭐의 제곱으로 만드니 아니면 x 마이너스 뭐의 제곱으로 만드니 뭐야? x 플러스 뭐의 제곱으로 만들지. 여기가 플러스면 당연히 x 플러스 뭐의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면 x 마이너스 뭐의 제곱 이렇게 묶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플러스니까 이 상황에서는 여기 플러스니까 x 플러스 뭐의 제곱의 형태로 묶일 거야.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됐었던 아이겠어? 아니면 왼쪽으로 평행이동이 됐었던 아이였겠어? x 플러스 삐리리의 제곱으로 묶인 거니까.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 왼쪽으로 평행이동이 됐겠지. 그래서 얘가 플러스일 때는 x 플러스 삐리리의 제곱으로 묶이니까 왼쪽으로 평행이동이 됐을 것이다. 만약에 얘가 음수였다면 x 마이너스 삐리리의 제곱으로 묶였을 테니까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거 받아가시면 돼. 잠깐만 기다려줘. 짐 정리하고. 다 이해됐어요? 자, 다시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x 플러스 삐리리의 제곱으로 묶이니까 왼쪽으로 평행이동이 됐을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x 마이너스 삐리리의 제곱이니까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이 됐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얘의 부호에 따라서 이쪽으로 치우쳐지느냐 저쪽으로 치우쳐지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다 이해되시죠?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요 앞에 있는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어떨지 생각해보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얘만 바꿔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제곱꼴로 묶을 때 마이너스 괄호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쵸? 그럼 그때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뭐의 제곱으로 바뀌겠어? 아니면 x 플러스 뭐의 제곱으로 바뀌겠어? x 마이너스 뭐의 제곱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왼쪽으로 평행 이동하겠어요?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겠어요?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겠죠. 아, 그러면 자 생각해봐. 얘네의 부호가 지금처럼 다를 때는 달라지니까 x-1 제곱으로 옮기겠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여기가 만약에 여기도 마이너스였었다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둘 다 플러스 플러스였을 거 아니야. 그처럼 둘의 부호가 만약에 서로 같았다면 x 플러스 b1의 제곱으로 묶일 테니까. 그럼 그때는 왼쪽으로 평행 이동이 됐겠죠. 오케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 이 아이는 혼자 단독으로 뭘 결정하지 못해. 아직 준비 안 됐어. 잠깐 앉아 있어. 이 B의 이 1창의 개수는 혼자서 뭔가를 결정하지는 못해. 다만 요 앞에 있는 이 친구랑 부호가 똑같다면 x 플러스 b1의 제곱으로 묶이니까 왼쪽으로 치우쳐질 것이고, 둘의 부호가 다르다면 x 마이너스 b1의 제곱으로 묶이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거야. 지금 마찬가지죠. 둘의 부호가 다르죠? 묶어주고 나니까 여전히 둘의 부호 다르죠? x 마이너스 b1이 제곱으로 묶이죠? 오른쪽으로 밀려날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4x였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난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x 플러스 b1의 제곱이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어요? 아니 왼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x 마이너스 b1의 제곱으로서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얘네 둘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x 플러스 b1의 제곱으로서 왼쪽으로 평행이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얘는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둘의 부호가 같으면 왼쪽, 다르면 오른쪽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일단 거기까지 먼저 정리해봐. 네, 질문하세요. 말씀하세요. 잠깐 전화 좀 바꿔. 네, 그래. 질문. 잠시만요. 좀 이따. 이따가. 그냥 그거는 패스해줘.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 친구도 궁금하죠? 근데 얘는 별거 아니야. 얘는 말이죠. x의 값이 0이 되어버리면 얘 혼자만 덩그러니 남죠. x가 0일 때의 값.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불러요? x에 0을 대입했을 때 y가 5라는 값을 갖는 거잖아, 그치? x가 0이었을 때 y의 값. 이거 뭐라고 부르죠? y절편. 그래요. 자, 이걸 기하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뭐다? x가 0일 때 y의 값이 5다. 그럼 결국 0,5라는 점을 지난다는 거죠. 0,5라는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0,5라는 점은 오른쪽으로. y축 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y절편이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y축과 만나서 생기는 점의 y좌표. 그게 y절편이었잖아, 그렇지?
y축과 만나서 생기는 점의 y좌표. 이게 y절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O라는 것의 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것의 의미는 y절편, 즉 y축과 만나서 생기는 y좌표. y축과 만나서 생기는 점의 y좌표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생기는 점의 y좌표. 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형에 대해서도 그들 각각이 다 의미를,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한 부분은 개념 2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앞에 우리가 하나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라는 부분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또 빼놓고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뒤로 좀 밀어놨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점대칭, 선대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시킨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아래쪽에. 맞아. 그냥 이 아래 딱 하고 점이 찍히면 됩니다. 그냥 간 만큼 가면 돼요. 여기 이제 점이 찍히면 되는 거죠. 간 만큼 가면 됩니다. 이만큼, 이만큼 서로 똑같이 당연히 수직하게끔. 이게 선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그럼 당연히 이것의 선대칭이 되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자, 점대칭이라는 것은 뭘까요? 점대칭. 어떤 점에 대해서 어떤 도형이 대칭을 한다.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걸 어떻게 배웠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얘를 180도 회전해라 라고 배웠죠. 근데 사실 이것도 선대칭이랑 똑같습니다. 각각의 모든 점이 간 만큼 가면 돼요. 간 만큼 가면 됩니다. 간 만큼 가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점대칭이야. 근데 이게 그거를 애들한테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그냥 돌려 라고 한 거야. 180도 돌린다.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대칭 이동이라는 것에 적합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간 만큼 가면 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정도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로 얘기해 봅시다. 자,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이 점의 좌표는 a, b. 자, 요거를 가지고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봅시다.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주겠어요? 한번 손으로 그려봐봐. 그림 어떻게 그려주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얘를 뒤집어 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일까요? a, 그래요. 너무 당연해. 그치? 이거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될 대상은 아니야. a, b. 자, 얘를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네, 맞아요. 마이너스 a, b라는 것을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똑같은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간 만큼 가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몇 콤마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꼭지점이 되면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위로 볼록한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그럼 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럼 생각해봐. 너네들이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킬 때 y는 뭐 예를 들어서 2 괄호 x-1의 제곱 플러스 3.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 방향이 뭐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겠다. 그럼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이 기본형
이 폭과 모양이 달라지겠어요? 방향은 반대로 달라질지언정 이 폭이나 모양 같은 것들이 달라지겠니? 안 달라지겠죠. 오직 뭐만 바뀌냐면 방향과 위치만 바뀔 거예요. 위치는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를 뜻하는 거겠고 방향이라는 것은 업이냐 다운이냐라는 걸 뜻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은 일단 이 그림을 먼저 상상해봐. 1,3이라는 걸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꽤 뾰족한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밑으로 떨어지죠. 그럼 당연히 1,-3을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기본형이 어떤 녀석? y는 기본형이 어떤 녀석? 누구겠어요? y는 마이너스 2x. -2x제곱이겠죠. 자, 다시 정리해서 한번 상상해봐. 너네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1,3이라는 것을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아래로 볼록인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자,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그럼 당연히 어디로 떨어지겠어? 아래로. 몇 콤마 몇? 마이너스. 몇 콤마 몇? 1,-3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그려지겠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어? 그래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자, 이 모습이랑 비교해봤을 때 폭이 달라져? 아니요. 난 대칭 이동시켰을 뿐인데 모양 같은 거 달라졌어? 안 달라졌잖아. 오직 뭐만 달라졌어? 방향만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y는 2x제곱이 기본형이 아니라 뭐가 기본형이 되겠어? y는 -2x제곱이 기본형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을 내가 오른쪽으로 이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다고요. 오른쪽이 왼쪽이네. 왼쪽.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1,3이 되겠지. 기본형은 누구겠어? y는 2x제곱. 그래, 얘는 안 뒤집히잖아. 얘 뭐 방향이 달라져? 무슨 뭐 여기서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갑자기 얘가 이렇게 바뀌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형은 y는 2x제곱일 거야.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꼭지점의 좌표는 -1,-3이 되겠죠. 일단 방향은 어때요? 반대로 바뀌겠지. 그럼 기본형이 누구겠어? y는 -2x제곱이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식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2 괄호 x-1의 제곱 플러스 3 이 녀석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겠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일단 방향 먼저 바뀌었어. 그 다음 꼭지점의 좌표는 뭐야? -1, -3이니까 이렇게 제곱 끝. 공식 같은 거 뭐 외울 필요 있어요? 공식 뭐 필요해 여기서? 무슨 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은 뭐랑 뭐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뭔 상관이야. 그냥 떠올리면 돼. 떠올리고 판단하면 돼. 우리는 이 판단력 그런 것들 가지고 즉석에서 만들어낼 거야. 절대 외우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평행 이동도 마찬가지야. 자, y는 2 괄호 x-1의 제곱 플러스 3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킬게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킬게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몇 콤마 몇이야? 1,3이지. 근데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겠다고 하는 건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겠어? 3,4가 되겠죠. 그래, 그럼 끝났잖아. y는 2 괄호 x-3의 제곱 플러스 4. 이거 가지고 뭐 외울 필요 있나요? 외워야 돼? 아니죠, 그쵸? 네, 오케이. 그래서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아까 그거 해결하셨습니까? 아직이요? 2차 부등식이 나오죠. 2차 부등식이 나온다고? 일단 알겠어. 다른 애들 제출하신 거에서는 뭐 딱히 문제 얘기 안 하시던데. 오답. 너가 만들어서 한 거? 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연락에 그려봤으니까 이제는 뭘 할 차례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식을 만들 차례죠. 자, 근데 우리가 1차 함수에서 했었던 것처럼 여기도 결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볼게요. 1번. 꼭지점의 좌표랑 그 그래프 위에 다른 한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 일단 개념 3이에요. 154페이지 개념 3. 영어 숙제 해야 되는데 푸는 건 다행인데 오답 집에서 보내주시면
자, 일단 꼭지점의 좌표를 줬대요. 우리가 표준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y는 a 괄호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 꼭지점의 좌표를 줬다는 것은 너네들한테 뭘 알려줬다는 거야? p랑 q를 알려줬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알면 돼? a의 값만 알아내면 돼. 자, 근데 여기 다른 한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대요. 그럼 다른 한 점의 좌표를 어떻게 이용할래? 일단 우리한테 p랑 q는 이미 다 알려준 상태인데 뭘 하면 돼? 대입하면 되죠. 대입을 하면은 a에 대한 1차 방정식 만들어질 테니까 게임 끝. 됐죠? 여기 너무 시시하네, 그치? 첫 번째 거 우리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추계 방정식을 알려줬대요. 자, 내가 이 추계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다. 미안해. 자, 축이라는 것이 이참수가 대칭 축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걸 대칭 축이라고 합니다. 이 대칭 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요 그래프를 갖고 있는 방정식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어떤 식의 그래프죠? x는 기억 안 나세요? 우리 1차함수 부분 공부할 때 저 뒤에 맨 마지막 소단원이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였잖아. x는 1, x는 3, y는 2 이런 그래프들 그려보셨잖아요. 그쵸? y는 2,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손으로 그려봐. 시작! y는 2, y는 2, y는 2 그려. y는 2. 잘 모르지? 잘 모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손. 빨리 들어. 잘 모르는 사람 손. 눈치 보지 말고 들어. 잘 모르는 사람. 잘 몰라요? 자, y는 2라는 방정식은 y의 값이 2면 돼 라는 소리입니다. y의 값이 2면 돼. 자, y 값이 2면 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 여기 x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죠. x는 뭐가 되든 상관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내 관심 안 갖는다. 나 터치 안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y가 2이기만 하면 된다고. 자, 그럼 어떤 점들이 있어요? 다 불러보세요.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1,2 또 2,2 또 3,2 또 4,2 그럼 그런 점들을 다 찍어보면 어떻게 되는데? 1,2, 2,2, 3,2, 4,2, 0,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2 찍어본 거야 그냥. 그래서 연결을 시켜봤어. 그래서 이 그림 만들어지는 거야. 외우지 말라. 외우니까 헷갈리는 거야. y는 2, 뭐였지? 이게 아니야. y는 2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y는 2. y가 2이기만 하면 된다고. y가 2이기만 하면 돼. 그럼 뭐가 있지? y는 2, y는 2, y는 2, y는 2,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판단이야. 이건 판단이야. 기억이 아니라 판단의 영역입니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지금처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x는 1, x는 1 어떻게 그려집니까? 난 x가 1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y 값은 상관없다 이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자, 그럼 이렇게 세로선으로 그려지는 것은 어떤 형태로 생겼다는 거야? x는 얼마 혹은 y는 얼마 어떤 형태로 생겼겠어요? x는 얼마라는 형태로 생겼겠죠. 만약에 이 점의 좌표가 1,2라고 합시다. 그럼 이 축의 방정식은 뭐겠어요? x는 1이겠죠. 1,2를 지나는 x는 삐리리. 빙고니까 당연히 x는 1 아니겠습니까? 그쵸? 축의 방정식을 줬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처럼 꼭지점의 x좌표를 알려줬다는 소리입니다. 축의 방정식을 알려줬다는 것은 다시 뭐라고? 꼭지점의 x좌표를 알려줬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주어져 있대. 우리한테 지금 p를 알려준 상태로 a랑 q를 구하라고 해놓고 꼭지점 두 개를 알려줬대. 그럼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점 두 개를 알려줬대. a랑 q를 구해야 돼. p는 내가 알아.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a랑 q에 대한 연립방정식 만들어질 테니까.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죠? 그쵸?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자, 넘어갑시다. 개념4 1번. 여기는 별표.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히 예외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그래프 위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표준형에다가 이 세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형태의 연립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과 관련된 문제, 개념 콕콕 1번 같은 문제 있죠? 이 1번 같은 문제를 이 표준형에다가 직접 대입을 해서 실패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 뭐가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직접 경험을 해봐.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표준형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가지고 뭐 답을 구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야지만 일반형이 적합하겠구나라는 판단 역시도 스스로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을 하지 마. 결론은 얘는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근데 일반형에다가 대입할 것이라고 기억을 하라고 내가 지금 이거 별표 쳐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하기 전에 표준형으로 해봤다가 뭘 경험해보라고? 실패를 직접 경험해봐. 안 된다는 걸 직접 느끼셔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단 하나의 선택지 뭐가 있습니까? 표준형이 지금 실패했잖아. 그럼 무슨 형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일반형을 적용해가지고 대입을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단순하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외우려고만 하면은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뭐가 자꾸 잔상으로 남아있냐면 뭐 하나는 달랐어. 자꾸 이렇게 잔상으로 남아. 뭐 하나는 달랐어. 뭐 하나는 좀 반대로 뭘 해야 됐었던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뭔가 어둠의 그림자가 하나씩 남아. 이게 나중에 혼란과 헷갈림으로 변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꾸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는 달랐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잖아. 뭐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과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뭐 하나는 반대였는데. 자꾸 이런 예외를 만들지 마. 예외 따위는 없어. 그냥 해봤다가 안 되면 돌아가는 것뿐인 거야. 지금도 표준형으로 해봤어. 안 돼? 돌아가. 일반형으로. 왜 우리에게 남은 건? 일반형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회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별표를 친 이유는 예외이기 때문에 별표를 친 거고, 여러분들이 잘못 공부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주의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별표를 친 거니까 그 의도와 의미 잘 파악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X축과의 교점의 좌표와 그래프 위에 다른 한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얘는 별표 3개. 중요해요. 이건 상당히. 나중에 공통수학을 공부할 때도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이건 예시를 직접 볼게요. 2번을 봅시다. 개념 콕콕 2번. 이건 뭐 표준형도 일반형도 아니야. 그냥 이 조건을 보고서 바로 여러분들이 써야 하는 식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과 1,0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결국에는 2차 함수라는 것이 y는 삐리리 2차식 a 형태로 써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게 꼭 a 괄호 x-p의 제곱 더하기 q의 형태라든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형태라든지 그렇게 써질 필요는 없잖아. 그냥 2차식이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조건 보시면은 마이너스 2,0과 1,0을 x축과의 교점으로서 갖는데 얘를 한번 해석해 보면은 y가 0이 될 때의 x의 값이 마이너스 2랑 1이 나온다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나 여기 있는 이 말 이해 안 간다. 손. 이거 천천히 가야 돼요. 다 모두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마이너스 2,0과 1,0을 지난다라는 말은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다라는 말이다. 이해 안 된다 아직 있습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난다라는 것은 y가 0일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2다. 1,0을 지난다라는 말은 y가 0일 때 x의 값이 1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0과 1,0을 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 그게 공감되는지 보세요. y가 0일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2랑 1이 나온다는 것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는 i여야만 y가 0이 될 때의 x가 마이너스 2여서 참 y가 0이 될 때 x의 값은 1이 대입되어서 참인 형태가 되겠구나. 즉, 이 x축과 교점 두 개를 알려준 것으로써
우리는 이 2차 식이 어떤 인수를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이해 아직 안 되시는 분 손. 눈치 보지 마. 내가 이해 안 됐으면 이해 안 된 거고 내가 이해됐으면 이해된 거야. 눈치 보지 말고 손 들어. 오케이 좋아. 자 다시 y는 2차식이라는 형태로 우리는 식을 정리를 할 건데 이 2차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파악하면 돼. 근데 우리가 지금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0이고 x가 1일 때 y는 0이다라는 것을 이것으로부터 확인을 했어. 자 그러면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랑 1이 나온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 말은 곧 이 2차식이 이 두 개를 인수로 갖고 있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실제로 y 값이 0 1을 대입했을 때 실제로 y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해서 이 함수의 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생겨 있어야 마이너스 2 대입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y 값이 0 나오죠. 1 대입해 보세요. y 값 얼마 나옵니까? 0 나오잖아. 얘네 두 개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만 이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얘네 두 개가 인수로 존재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태니까 요 앞에 a를 꼭 붙여주시긴 하셔야 합니다. 그냥 인수로 얘네 둘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해당되는 것뿐인 거야. 두 분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분들 전부 다 이해됐다는 소리지. 자, 그럼 뒤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아니 그거 넘기지 말고 이 조건 0,2를 지난대. 0,2를.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모르는 문자는 딱 하나야. a.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0,2를 지난다라는 새로운 조건이 하나 나왔어. 어떻게 이용할래? 대입하면 되죠. 그럼 이제 나머지 a 값도 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이해됐습니까? 이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꼭 잘 이해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백지 테스트의 이 내용이 상세하게 잘 설명이 나와 있어야 할 겁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개념 5에 보시면 이차 함수의 활용 나오죠? 자 여기서 내가 할 말이 있게 없게? 없어. 오케이, 수업 여기까지.